검은색에 말려있고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 사우디 교실에 나타난 수상한 음식 하나. 사우디 학교가 그날 난리가 난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네일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이 저에게는 똑같이 시작돼요. 기도를 위해 일찍 일어난 다음 바로 부엌으로 가죠.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우리 동네에서 값쌀을 가장 잘 만들어요. 달고기와 맛있는 향신료가 들어간 특별한 쌀 요리예요. 어머니가 저에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 향기가 집 전체에 퍼져요. 남편이 항상 말해요. 레일라, 당신 요리는 어떤 식당보다도 맛있어. 제 딸 자나는 10살이에요. 리야드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해요. 미국, 이집트, 한국, 인도,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있어요. 자나가 영어를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이 학교가 좋아요.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나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눈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너무 신나서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엄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 믿지 못하실 거예요. 위아래로 뛰면서 말했어요. 저는 저녁 준비를 위해 야채를 자르고 있었어요. 뭔데? 하비비티. 제가 물어봤어요. 아랍어로 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수빈이 엄마가 점심에 정말 놀라운 걸 가져왔어요. 김밥이라고 해요. 저도 만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제발요? 저는 자르던 걸 멈췄어요. 김모라고. 그게 무슨 이름이야? 김밥이요. 한국에서 온 거예요. 수빈이가 엄마가 항상 만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작은 롤같이 생겼는데 바깥쪽이 검은색이에요. 제 친구들이 모두 먹어봤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다고 했어요. 검은 음식이라고요? 속이 조금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검은 음식. 자나, 그거 정말 이상하게 들려. 왜 검은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거야? 엄마가 매일 아름답고 화려한 음식을 만들어주잖아. 제 값사에는 황금빛 쌀과 부드러운 달고기가 들어가는데 우리 음식이 뭐가 문제야? 자나가 부엌 테이블에 앉았어요. 우리 음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엄마, 하지만 이 김밥은 달라요. 마치 검은 종이로 포장된 선물 같아요. 그리고 한 입 베어 물면 안에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쌀이랑 야채랑 고기가 모두 함께 말려져 있어요. 그 후 매일 자나는 김밥 이야기를 했어요. 수빈이가 오늘도 김밥을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김밥을 드셔보시고 좋아하셨어요. 김밥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우리 사우디 음식에 실증을 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전통을 잊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우리 집에서 문화를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었어요. 아랍어를 사용하고 사우디 음식을 요리하고 우리 명절을 지켰거든요. 이 한국 음식이 자나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대신 다른 아이들처럼 되고 싶어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자나,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말했어요. 우리 음식이 이 검은 것보다 훨씬 나아. 우리에게는 만사프, 갑사, 샤와르마가 있잖아. 이것들은 우리 문화의 음식들이야. 왜 그렇게 이상한 걸 먹고 싶어 하는 거니? 하지만 자나는 김밥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김밥 그림을 그렸어요.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심지어 아버지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아시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다 모든 걸 바꾼 일이 일어났어요. 자나의 학교에서 국제 음식 축제를 한다고 발표했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자신들 나라의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도록 초대받았어요. 다른 가족들이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저는 신이 났어요. 이게 바로 사우디 음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였거든요. 이틀 동안 최고의 값쌀을 준비했어요. 가장 좋은 쌀, 가장 부드러운 양고기, 그리고 완벽한 향신료들을 사용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접시에 아름답게 담았어요. 축제 당일에 저는 값쌀을 들고 학교 체육관으로 걸어갔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를 멈춰 서게 한 광경을 봤어요. 길고 긴 줄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한 테이블에서 음식을 맛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방 전체를 가로질러 있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이거 정말 놀라워. 그리고 더 먹어도 돼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가까이 가서 봤어요. 눈이 커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검은색과 흰색 롤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예쁜 접시들 위에 작은 예술 작품처럼 배열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롤이 완벽한 원으로 잘려져 있었는데 안에 화려한 야채들과 쌀이 보였어요. 한국인 여성이 테이블 뒤에 서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검은 롤들을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이게 김밥이에요. 한 아이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그 단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제 심장이 뛰는 걸 멈추게 한 광경을 봤어요. 자나가 그 줄에 서 있었어요. 다른 모든 아이들과 함께 이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 여성이 자나에게 한 조각을 주었어요. 자나가 큰 입으로 한 입 베어 물더니 얼굴 전체가 기쁨으로 환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왜 이 이상한 검은 음식이 제 딸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요? 검은 김으로 쌀을 싼 게 뭐가 특별한 걸까요? 왜 제 테이블에서 제 아름다운 갑살을 먹지 않는 걸까요? 한국인 여성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있는 걸 봤어요. 친절한 눈과 따뜻한 미소를 갖고 있었어요. 저에게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영어로 말했어요. 자나 어머니시죠? 자나가 어머니 이야기를 항상 해요. 제 이름은 박씨예요. 김밥을 좀 드셔보시겠어요? 거절하고 싶었어요. 돌아서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호기심을 갖게 했어요. 그녀의 손에서 작은 조각을 받아서 입에 넣었어요. 그 맛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무섭거나 이상하지 전혀 않았어요. 신선하고 깔끔했어요. 쌀, 야채, 소고기, 그리고 바다에서 온 짠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맛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게 사실 정말 맛있네요. 조용히 말했어요. 박 씨의 미소가 더욱 커졌어요.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검은 부분은 김이라고 불러요. 햇볕에 말린 해초예요. 바다에서 나는 거예요. 정말 건강에 좋고 김밥에 특별한 맛을 줘요. 원하신다면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자나가 뛰어왔어요. 엄마, 박 아줌마의 김밥 드셔보셨어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제가 말한 대로잖아요. 집에서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발요? 딸의 신난 얼굴을 봤어요. 눈이 너무 밝고 희망에 차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었어요. 아마도 제가 이 한국 음식에 대해 틀렸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이게 자나로 하여금 우리 문화를 잊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이건 그냥 자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일 거예요. 네. 박 씨에게 말했어요. 배우고 싶어요. 사흘 동안 저는 그 김밥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저녁을 요리할 때마다 그 맛이 기억났어요. 자나가 김밥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침내 저 자신도 놀랄 만한 일을 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번호를 누르는 동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박 씨가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너무 바쁘시면 어떡하죠? 여보세요? 박 씨의 목소리가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안녕하세요. 박 씨. 자나 어머니 레일라예요. 음식 축제에서 만났었어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 김밥 레시피 말씀인데요. 정말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졌어요. 물론이에요. 기꺼이 가르쳐 드릴게요. 사실 이번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김밥 만들기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함께 하시겠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댁에서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물론이에요. 오전 10시에 오세요. 앞치마랑 빈배를 가져오시고요. 토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박 씨 집 앞에 서서 정말 긴장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집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잘못하면 어떡하죠? 그들의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문을 살살 두드렸어요. 박 씨가 환한 미소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레일라, 오신 걸 환영해요. 들어오세요.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문 옆에 슬리퍼들이 들어있는 작은 바구니였어요. 박 씨는 밖에서 신는 신발 대신 부드러운 실내용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아, 제 발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신발을 벗어야 하나요? 네. 그래 주세요. 한국의 관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집을 아주 깨끗하게 유지해요. 신발을 벗고 손님용 슬리퍼를 신었어요. 부드럽고 편안했어요. 사실 이게 정말 말이 되었어요. 왜 밖에 더러운 걸 깨끗한 집 안으로 가져오겠어요? 거실로 들어갔을 때 눈이 커졌어요. 집에서 놀라운 냄새가 났어요.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 있었는데 나중에 참기름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다 바람 같은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도 있었어요. 벽에는 아름다운 장식들이 있었어요. 예술 같아 보이는 한국 글씨가 있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산과 구부러진 지붕을 가진 전통 한국 건물들의 사진들도 있었어요. 댁이 정말 아름다워요. 박 씨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부엌으로 와서 다른 분들을 만나보세요. 부엌에서 큰 테이블 주위에 앉은 3명의 다른 여성들을 봤어요. 모두 저처럼 긴장해 보였어요.
여러분, 자나 어머니 레일라예요. 박 씨가 말했어요. 레일라, 필리핀에서 온 카르멘, 이집트에서 온 파티마, 그리고 독일에서 온 그레타를 만나보세요. 이집트 여성인 파티마가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 왔을 때 정말 긴장했었어요. 속삭였어요. 하지만 박 씨가 정말 친절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카운터를 가리켰어요.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녀가 가리킨 곳을 봤어요. 부엌 카운터가 작은 그릇들과 접시들로 덮여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흰쌀이 든 큰 그릇, 요리된 소고기채, 밝은 노란색 단무지, 초록 오이, 주황, 당근, 그리고 노란 달걀이 채로 썰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판 위에 평평하게 놓인 짙은 초록색 김이 있었어요. 이게 김이에요. 박 씨가 김 한 장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바다에서 나와요. 햇볕에 말려서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건조시켜요. 만져보세요. 김을 만져봤어요. 종이처럼 얇고 매끄러웠지만 튼튼한 느낌이었어요. 자, 박 씨가 말했어요. 함께 요리해봐요.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조금 섞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말했어요. 밥이 맛있고 잘 붙도록 하는 정도만요. 그 다음이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박 씨가 대나무 매트 위에 김 한 장을 놓았어요. 이렇게 김 위에 밥을 펴세요. 얇고 고르게요. 위쪽에 조금 공간을 남겨두세요. 따라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밥이 제 손가락에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너무 세게 누르니까 김이 찢어졌어요. 저는 이걸 정말 못해요. 카르멘이 웃었어요. 제 것 좀 보세요. 새 둥지 같아요. 박 씨가 저를 도우러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해요. 자, 손을 물에 적셔보세요. 젖은 손에는 밥이 달라붙지 않아요. 맞았어요. 젖은 손으로는 밥을 훨씬 잘 펼 수 있었어요. 이제 야채와 고기를 가운데 한 줄로 올리세요. 박 씨가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거예요. 대나무 매트에 가장자리를 들어 올리고 김을 밥과 야채 둘레로 말기 시작했어요. 박 씨가 하시는 걸 보면 너무 쉬워 보였어요. 제가 시도했을 때는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않았어요. 밥이 옆으로 떨어졌어요. 연습하면 완벽해져요. 박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다시 해보세요. 세 번째 시도했을 때 제 김밥이 진짜 김밥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여성들도 나아지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웃으면서 서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제 자릅니다. 박 씨가 말했어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고 제 김밥을 썰었어요. 마법처럼 완벽한 원들이 나타났어요. 각 조각에서 흰쌀, 화려한 야채들, 그리고 모든 걸 감싼 짙은 초록 김이 보였어요.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제 김밥 조각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이걸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김밥을 한 입 먹어봤어요. 축제에서 먹었던 것과 똑같은 맛이었어요. 아마 더 맛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직접 만들었으니까요. 박 씨,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 그 이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지혜로운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에서는 정성과 사랑으로 요리할 때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믿어요. 음식은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줘요. 그날 저녁 직접 만든 김밥이 담긴 접시를 들고 집에 들어갔어요. 자나가 저를 보고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김밥을 만드셨어요. 완벽해 보여요. 지금 먹어도 돼요? 평소에 햄버거와 피자만 먹고 싶어 하던 아들 아흐메드도 관심 있어 보였어요. 엄마, 정말 그걸 만드신 거예요?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갑사도 만들어 놓았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오늘 밤은 같은 테이블에 사우디 음식과 한국 음식이 모두 있었어요. 아흐메드가 김밥을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가족이 두 음식을 모두 즐기는 걸 보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제 문화와 다른 문화들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었어요. 김밥 속 다양한 재료들처럼 그것들이 아름답게 함께 존재할 수 있었어요. 각각은 달랐지만 함께 있을 때 멋진 걸 만들어냈어요. 박 씨는 레일라의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은 자주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 문화, 그리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었어요. 어느 날 박 씨가 신나는 제안을 했어요. 레일라, 저희 가족이 다음 달에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레일라 가족도 저희와 함께 가시겠어요? 자나와 아흐메드가 한국 문화를 직접 배울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거예요. 레일라는 신이 났지만 동시에 긴장도 되었어요. 한국은 너무 멀잖아요. 그녀는 동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음식이 너무 다르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자신의 히잡을 쳐다보면 어떡하죠?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 아민과 이야기했어요. 박 씨가 저희를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가자고 초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민은 찬성했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국제적인 세상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다른 문화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게다가 저도 서울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몇 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일라가 자나와 아흐메드에게 한국 여행 가능성에 대해 말했을 때 그들은 정말 신나했어요. 정말이에요. 엄마? 김밥이 나오는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나가 신나서 뛰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들이 촬영되는 곳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흐메드가 덧붙였어요. 그는 비밀스럽게 자나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아이들의 열정을 보면서 레일라는 마음을 정했어요. 좋아요. 해봐요. 한국에 가봐요. 서울까지의 비행은 길었지만 레일라는 가까워질수록 더 신이 나고 있었어요. 한국에 접근하면서 비행기 창문 밖을 내다보니 높은 빌딩들, 넓은 강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보였어요. 집과 정말 다르네요. 그녀가 아민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얼마나 정돈되고 깨끗해 보이는지 봐요. 그가 대답했어요. 여기는 멋진 곳인 것 같아요. 박 씨의 부모님인 김 씨 부부가 공항에서 그들을 맞아주셨어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영어를 거의 못하셨거든요. 커다란 미소와 인사로 레일라 가족을 환영해 주셨어요. 김 어머니는 즉시 자나와 아흐메드에게 작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한국 글자로 그들의 이름이 쓰여진 전통 한국 책갈피였어요. 고마워요. 자나가 말했고 김 어머니는 기뻐서 손뼉을 치셨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밤 그들은 한옥이라고 불리는 전통 한국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어요. 방에는 온돌이라고 하는 바닥 난방이 있었는데 정말 따뜻했어요. 아이들은 침대 대신 바닥에 깔린 편안한 매트리스에서 자는 걸 좋아했어요. 이건 실내에서 하는 캠핑 같아요. 아흐메드가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그들을 남대문이라고 하는 전통시장에 데려갔어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리고 냄새가 놀라웠어요. 화려한 채소들, 레일라가 본 적 없는 과일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한국 음식들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박 씨가 호떡을 내주면서 말했어요. 우리 카타이프 같지만 다르네요. 레일라가 사우디 디저트를 언급하면서 감탄했어요. 그들은 길거리 음식 가게에서 사람들이 김밥을 만드는 걸 지켜봤어요. 상인은 정말 빠르게 일했는데 몇 분 만에 수십 개를 말고 잘랐어요. 자나는 놀랐어요. 정말 쉬워 보이게 만드시네요. 한국에서 보낸 나머지 일주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놀라움들이 제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저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건물들을 봤어요.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간 곡선의 지붕들이 빨강, 초록, 금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자나와 아흐메드가 한복을 입어봤을 때는 정말 공주님과 왕자님 같았어요. 엄마, 사진 찍어줘요. 자나가 하얀 꽃무늬가 있는 분홍 한복을 입고 빙글빙글 돌면서 웃고 있었어요. 카메라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다른 문화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나했죠. 아마 저도 아이들한테서 배워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에는 한국 학교를 방문했어요. 저는 긴장이 됐어요. 한국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자나의 히잡을 보고 놀릴까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자나와 아흐메드를 오랜 친구처럼 반겨주었어요. 게임도 가르쳐주고 점심도 같이 먹고 한국어 단어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엄마, 봐요. 아흐메드가 소리쳤어요. 민준이라는 남자아이와 함께 한글을 쓰고 있었어요. 자나는 한국 여자아이들과 종이접기를 배우면서 아름다운 학을 적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과 친구가 되는 제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아름다운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차이점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놀고 배우고 싶어하는 다른 아이들로만 봐요. 한국어교육원에서 한 선생님이 한글이라는 한국 글자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종대왕께서 600년 전에 부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건 저희 믿음과 똑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저희도 교육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문화들이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어른을 공경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봐요. 저희와 똑같이요. 하지만 가장 특별한 순간은 마지막 저녁에 일어났어요. 박 아주머니의 어머니인 김 할머니께서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같은 언어를 할 수는 없었지만 하루 종일 저희를 위해 요리해 주셨어요.
식탁이 놀라운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 그리고 여러 종류의 김밥이요. 처음에는 매운 김치가 걱정됐어요. 하지만 김할머니께서 제 망설임을 알아차리시고 저를 위해 특별히 만든 순한 김치를 가져다 주셨어요. 한국 어머니들은 항상 손님을 생각해요. 박 아주머니가 통역해 주셨어요. 음식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제가 가족을 위해 요리할 때 느끼는 것과 똑같았어요.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김할머니와 저는 말로는 대화할 수 없었지만 요리하고 돌보는 마음을 통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함께 앉아서 먹고 웃으면서 저는 식탁 주위를 둘러봤어요. 제 가족, 박 아주머니네 가족, 그리고 할머니까지. 저희는 다른 나라에서 왔고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음식과 행복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날 밤 따뜻한 온돌 바닥에 누워서 저는 저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봤어요. 자나가 처음 김밥을 언급했을 때 한국은 이상하고 무서운 곳 같았어요.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저와 같은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이해했어요. 가족, 존경, 교육, 그리고 친절함을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예상보다 어려웠어요. 김할머니께서 자나와 아음애들을 안아주시고 자나에게 아름다운 사진이 담긴 한국 요리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언젠가 다시 오고 싶어요. 자나가 김할머니께 말했어요. 김할머니의 눈에 기쁜 눈물이 맺혔어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하세요. 박 아주머니가 통역해 주셨어요. 이제 가족이라고 하시네요.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에서 저는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일주일 전에 한국은 무섭고 모르는 곳이었어요. 이제는 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자나가 요리책을 들고 말했어요. 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비비, 제가 대답했어요. 세상은 저희와 그리 다르지 않은 멋진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걸 친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흐메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아마 대학교 때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되는 대신 자랑스러웠어요. 제 아이들이 세계의 시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이상한 검은 음식이 저희를 놀라운 여행으로 이끌어 주었어요. 다른 것이 무서운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새로운 걸 발견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장 멋진 교훈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